오늘 드디어 서울에 있는 제 아파트를 매도하고 왔습니다. 그토록 기다렸던 날인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. 마음이 좀 착잡하기도 하고요. 남들은 서울 아파트 사서 수억씩 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집을 사고 팔리면서 약 2천만 원 정도의 손해가 있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1,500만 원 정도이고 이자까지 따지면 뭐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서 2천만 원 손해라고 했는데요. 오늘은 처음 아파트를 사면서 조심해야 되는 기준, 꼭 가져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입니다. 제가 처음 샀던 아파트는 저희 친정 근처에 있던 아파트였어요. 2018년 당시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아빠에게 소중한 축의금을 받아서 그 축의금을 어디 투자할 데 없을까 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면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축 분양권에 덜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. 만약에 엄마 아빠가 살고 계셨던 곳이, 그러니까 제 친정이 강남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도 같지만 아쉽게도 저희 집은 서울 끝쪽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. 익숙하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더 객관적인 판단이 좀 흐려졌던 것 같아요. 3천만 원 정도 먹고 나오면 괜찮겠지라고 덜컥 신축 분양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 그 완공이 되고 보니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.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.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 가서 입주를 하게 됐어요. 물론 거기 들어가서는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보냈었어요. 저는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해서 잘 키우다가 또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고 잘 육아하다가 이제 회사를 복직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었는데 남편은 아무래도 회사와 집이 너무 멀다 보니까 왕복 거의 2시간 반 정도를 3년간 다니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의 선택지,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가 나중에 후대에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요번에 많이 깨닫게 됐어요. 물론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요.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는 살기 괜찮지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조건 다음 집을 살 때,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집을 마련하게 된다면, 내 집을 찾아보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보다는 최소 임장 3군데는 다니면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의 소도시다 이러면은 소도시 근처에 있는 집을 사기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집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집이라든지 조금 더 예산의 범위를 더 크게 늘려서 자산 가치를 더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집을 자산 증식의 도구로 쓰는 거가 한국의 뭐 문제라고도 하지만 그렇다고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임장을 많이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두 번째는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학군지와 교통이라고 생각해요. 복잡한 분석보다 핵심은 남들이 많이 모이는 곳,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군지, 그리고 남들이 직장을 다니기 편한 곳, 이렇게 교통과 학군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부동산 가격이 왜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안 오르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첫 번째 집은 그냥 익숙하다 보니 친정 근처에 집을 덜컥 사버렸는데, 그러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와 그리고 초등학교가 가까운 그 아파트 두 곳을 비교하면서 임장을 해봤는데, A는 초등학교는 조금 멀지만 교통이 진짜 가까운 편이었고, B 아파트는 초등학교가 안에 있지만 지하철이 살짝 멀었었어요. 그리고 A 단지는 세대수가 좀 더 많았고 B 단지는
A단지보단 적지만 그래도 많은 정도였는데 A단지와 B단지의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약 1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저는 사실 만약에 살고 싶으면 B단지 아파트를 택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A단지 아파트, 그러니까 교통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집보다는 남들이 살기 좋은 집, 남들이 살고 싶은 집을 사는 게 아파트의 황금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거를 왜 직접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는지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닫는 게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세 번째는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. 그때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지 뭐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지 보금자리론을 받을지 이것저것 무조건 다 비교하면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주거래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 조금 더 대출을 꼼꼼하게 비교했으면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은 생애 최초 대출이 잘 나와 있어서 뭐 생애 최초는 매수 가격의 80%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생애 최초가 이제 지나다 보니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신혼부부나 아니면 그냥 아직 결혼을 안 한 1인 가족들, 그 싱글들 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요.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꼭 결혼을 하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무척 들었습니다.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고 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전이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파트 2천만 원을 손해 보면서 매도한 경험은 사실 마음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. 물론 2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거기서 있었던 저희 아이들과의 경험, 추억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다 보니까 오늘 매수자와 세입자와 부동산 사장님이 다 같이 그 아파트를 체크하러 갔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. 주책맞게. F인 저는 눈물이 날 뻔해서 진짜 꾹 참았는데 저희 그 T인 남편도 옛 추억을 생각하며 첫째가 여기 뭐 계단 많이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하면서 좀 착잡한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. 첫 번째 집을 매도하면서 조금 더 수익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다음 집은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. 그 과정을 여기 유튜브에 담아 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